네, 앞서서 로키드 마틴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자, 미국장에는 로키드 마틴이 있다면 한국장에는 어떤 종목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이른 아침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로키드 마틴에 필적할 수 있는 한국 종목 소개해 주신다면요? 현대로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현대로템이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특별한 안테나나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방산, 로키드 마틴도 그렇지만은 이 방산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주 산업과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표적으로 이 어떤 그냥 방산에서 이제 우주 산업까지도 정부의 이제 수주를 받으면서 뭐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했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방산 쪽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현대로템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그리고 또 수주 면에서 봤을 때도 불안감은 좀 있었거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K2 전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폴란드,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서의 수주 부분을 바탕으로 다른 방산업체 대비해서 실적의 가시화가 좀 빨리 되는 그런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이 노르웨이 쪽에서의 약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차질이 좀 빚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세가 약간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유럽 쪽에서의 수주를 바탕으로 본다고 한다면 꾸준한 수주가 기대가 지금 현재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다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룹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뭐 재무적으로나 그리고 수주 면에서 봤을 때도 좀 원활하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방산주 안에서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주 관련주로 분류한다면은 최근에는 어제도 그렇지만은 뭐 저게도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세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텔리언 테크나 뭐 AP위성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현대로템도 방산주지만은 원래는 철도 관련주 쪽으로의 생산 사업을 하는 게 원래 본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본업 외에 뭐 그리고 방산 그리고 다른 신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더 빨리 반응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현대로템의 이 K2 전차나 그리고 이 방산 쪽에서의 실적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면서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매수 매도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거의 뭐 움직임이 없어요.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러네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적의 가시화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좀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도 않았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 목표가는 지금 28,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방에서는 현대로템 찝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가 28,000원인데요. 목표가 터치하는 날이 좀 조만간 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수급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국내 공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입니다. 네, 최근 주식을 대거 매집해온 곳이 행동주의 펀드 KCGI로 확인된 DB하이텍, 지주사 지분 확대 방식의 KCGI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영권 분쟁 확산 기대감에 매수세 몰렸습니다. DB하이텍과 DB 모두 시간외에서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반도체주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한미반도체 시간외에서 6%대 상승했습니다. IRA 세부 지침 발표 기다리는 가운데 2차 전지와 리튬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GN1 에너지 정규장에서 17% 오르고 시간후에서 6%대 올랐습니다. 네, 차장님, 시간후 특징주 중에서 어느 종목 살펴볼까요? 한미 반도체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제 반도체
특히 장비주들의 좀 상승세가 많이 좋았습니다.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보다는 이 후공정 쪽에서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네. 한미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절단 장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의 이 절단 장비가 많이 좀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미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그 절단 장비를 생산하면서 이제는 어떤 절단 장비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내재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반도체가 사이클에 다시 온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작년도 그렇고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사이클 부분이 많이 떨어지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방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먼저 더 반응 빨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절단 장비 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그 필수적인 어떤 열 압차 이 본등 장비까지도 생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반도체 장비주로서도 각광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공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공정,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공정 장비가 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그 반도체의 그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기업들이 먼저 주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먼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이 한미 반도체 좀 관심 있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해볼까요? 어제도 뭐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신고가, 그 반도체 장비 업종일, 중에서도 이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신고가를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어제 종가 21,300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좀 24,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미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어제 종가 매수 괜찮다 보셨고요. 또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24,000원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담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외국인 15일째, 삼성물산 8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6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건자재, 도료, 실리콘 사업에 KCC 외국인 5일째 순매수 이어갑니다. 이마트도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 유닛 제조하는 이라이콤, 기관이 장장 31일째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 커버 제조사 두올도 14일째, 글로벌 동박 제조 1위 SK 넥실리스를 투자사로 두고 있는 SKC 8일째 기관 순매수 상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LG전자로부터 1조 원 차입 소식 들어온 LG디스플레이 7일 연속 기관이 매수했고요. 또 전자제품 부품 제조사 솔루엠도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올라갔습니다. 자, 차장님, 외국인 순매수 특징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이마트를 한번 좀 말씀을 이마트요. 좀 하겠는데 네. 우선 이마트 같은 경우가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컸다고 한다면 네.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이마트도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그 발빠르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이커머스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장 1위가 쿠팡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나머지가 스타컴과 어떤 G마켓이 좀 양부 그 삼강 체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의 실적보다도 이런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이제 뭐 스타컴도 그렇고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도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좀 그래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뭐 스타컴 같은 경우에도 이 다른 어떤 이커머스보다도 이 식료품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스타컴도 지금 현재는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11.5%지만 이 식료품 쪽에서는 전체 이커머스 중에서도 거의 20%를 육박한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컴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은 또 식료품 쪽에서의 그런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한 특이성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봤을 때도 이 고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진 쪽과 이 판매에 대한 그 상품이 고마진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스타컴의 그런 실적은 좀 개선되는 부분이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한 재무적인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상태지만은 하지만은 말 그대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실적에 대한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 주가를 그 전에 실적에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14만 원 이하까지는 잘 안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유통업종 안에서도 밸류를 11배 그 내외로 주면서 14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11배 내외가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화, 적정 주가도 지금 현재 가격과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가격 전략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10만 4,700원에 끝났는데 네. 1차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12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12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어떤 매도라기보다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고려할 만한 가격이 바로 12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쓱닷컴 식료품 부문에서 20%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 보이고 있다는 말씀 해주시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12만 원 잡고 달성됐을 때는 추가 매수 고려해 보자라는 조언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 집어주시죠. 솔로엠을 좀 솔로엠요. 네. 말씀드릴 텐데 솔로엠은 이제 ESL, 엘렉트로 셀프 라벨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ESL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어디 가서 주문할 때는 이제는 대부분 키오스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눌렀을 때 뭐 가격이 표시되고 주문에 대한 부분 이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제 ESL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솔레임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ESL 시장에서도 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솔로엠에 대한 어떤 그 글로벌 경쟁력은 굉장히 좀 우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뭐 전자부품 원래 그 전에 본업보다도 전자부품 쪽 사업에 뛰어든 게 얼마 안 됐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아직 가시화되는 게 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의 트렌드상 솔로엠에 대한 이런 ESL에 대한 수준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말씀드린 ESL에 대한 부분이 이런 디스플레이 그런 기능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전자기기 쪽에서의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뭐 기존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뭐 데스크탑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솔레엠의 어떤 글로벌적인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좀 일부 어떤
그 주요 어떤 주제 블록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서의 주가 부분은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오히려 지금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를 매수 관점으로 활용하면서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 매도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제 22,300원에 끝났는데 네.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L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솔로엠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